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자세히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가 반등에 나섭니다. 강박구선으로 전환되면서 한 1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내림세로 또 전환된 모습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종목별의 특징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유가가 48불대로 내려앉음에 따라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들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학주하고 정유주 섹터의 강세가 눈에 띄게 돋보이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금호석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모두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 LG화학도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일단 조선주들도 소폭이지만 반등으로 전환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건설주들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유가 하락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수 섹터의 식음료 섹터들은 좀 많이 약한 모습인데요. 농심이라든지 제일제당 좀 약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조정을 어저께 깊게 받았던 삼성 SDS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일부도 일단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유주하고 화학주 섹터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부품주 섹터 일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물인터넷 섹터 역시 CSE 시작 이후에 좀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죠. 상승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눌려 있었던 이 경기 민감주들, 정유화학주들 오늘 반등세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상 유가는 한 47달러까지 밀리긴 했지만 이 엑소모빌이나 쉐보론 지금 혼조권의 모습이 보합권 정도에서 나타났는데요. 이런 점들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들 종목군들 좀 봐야 될지, 대표적으로 지금 SK이노베이션이 한 2%, 금호석유가 한 2%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금호석유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주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2달 뒤에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서 4분기 실적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특히 금호석유 쪽에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천연 고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타이어 업체들이라든지 화학 관련 업체들이 일단 화학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합성 고무 쪽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부타디엔 쪽에서 강세를 가지고 있는 금호석유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감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항대가 8만 약 한 4천 원 정도에 있게 되는데요. 이 가격 돌파되면 일단 9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8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롯데케미칼도 역시 부타디엔 들어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도 그동안 급락했던 만큼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갭을 메우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의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주들, GS라든지 SO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에 유가 하락이 이제 거의 한계선상에 놓여 있다라는 시장의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이노베이션 8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저점권을 손절선으로 두시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트레이딩으로는 화학과 정유 섹터들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짧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까요? 기간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버텨주거나 다시 50불대로 올라선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수익률은 크게 두기보다는 한 10% 내외 정도로 짧게 두고요. 지수상으로는 1950포인트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 볼까요? 지금 건설주도 좀 살아나는 가운데 지금 현대산업이 4%대의 수익률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괜찮았고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 좀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서 해외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국내 쪽만 국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년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건설주의 흐름 강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42,000원 부근에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저점권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선으로 설정해 두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건설 섹터들을 같이 봐드린다라면은
뭐 일단 유가에 반응을 하고 화학주와 정유주 흐름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낙폭이 큰 그런 건설주 위주로는 트레이딩 쪽으로는 한번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컸던 섹터 쪽에서 좀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기 전까지는 민감주 섹터 쪽에서 관심을 계속 갖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하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락주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좀 봐야 될 게 한진그룹주들이에요. 지금 대한항공 유증 소식에 6% 급락 나오고 있고 한진칼도 지금 3% 정도 마이너스권 지금 한진그룹주들 무더기로 지금 매물을 좀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쪽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상당히 급락이 좀 많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5만 원대 고점으로 해서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할 때 갭이 한 4만 2천 원 부근까지 있어서 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유상증자라는 악재와 함께 갭을 메꾸는 흐름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 뭐 한진칼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일단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인데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주가 수준으로 보면은 일단 매력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만 2천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단기 대응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4만 5천 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뭐 트레이딩 매매로 해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진칼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추세 자체는 크게 지금 이탈하지 않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칼 같은 경우도 29,000원 강하게 하회하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인 면을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CJ제일제당을 좀 살펴볼까요? 이틀간 주가가 좀 오르면서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나 싶었는데 오늘 또 내립니다. 지금 뭐 증권사 쪽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고 그런데 외국인은 오늘 또 집중적으로 또 팔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최근 환율 부담 때문에 음식료 섹터들이 다 좋지 못한 흐름인데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동물들한테 이제 먹이는 사료용 뭐 라이신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고점이 42만 원 부근인데 지금 30만 원대를 찍고 지금 31만 4,500원입니다. 오히려 일단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를 놓고 본다라면은 제일제당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바닥권대에 있기 때문에 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30만 원을 손절선으로 두시고 접근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트렌드 자체가 내수 식음료 쪽보다는 낙폭과대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뭐 기술적인 대응 정도는 한번 단기적으로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 한 33만 원 대 후반 정도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 뭐 최대는 35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 내수주로서의 트레이딩 바이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다른 좀 낙폭과대주들한테 좀 시장이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분할 매수 쪽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선 30만 원은 꼭 뭐 유지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통신 섹터가 지금 일제히 하락하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KT도 한 1%대, SK텔레콤도 한 0.9%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까지 점검해 주시죠. 네, 민감주들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내수 섹터 전체적으로 조정입니다. 아까 뭐 제일제당도 내수 섹터였었고요. 전체적으로 내수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일단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 놓고 본다라면 28만 원 강하게 상회시키지 못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박스 흐름 내지는 저점을 혹시라도 낮출 수 있는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단기 최근의 저점권이 26만 7천 원 부분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셔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좀 리스크 차원에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28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이 점검해봤었던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틀간의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짤막하게 AS 좀 해주세요.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렸던 33,500원대 강하게 돌파하고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대만의 업체들은 계속 올랐는데 LG 디스플레이만 혼자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지금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로 놓고 본다면 단기 한 35,000원 요 정도를 좀 강하게 돌파해 주어야지만 추가적으로 신고가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항상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두 섹터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추가적으로 한 35,000원 이상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 했을 때 매물이 좀 나온다라면은 역시 LG 디스플레이도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눈에 띄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폭이 약간 더 커지면서 지금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